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화면 전환하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요. 4.3 섹션 정적분에 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넓이, 즉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일반화된 정의를 할 거고요. 자, 정의 4.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폐구간 A, B가 주어져 있을 때 구간이라는 말을 쓸게요. 여기에서 n 플러스 1개의 점 x제로 x1 해서 xn을 근데 이제 사실 목표가 뭐냐면 목표는 이 A에서부터 B까지 있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할게요. 이렇게 단서가 이렇게 있고 A에서 B까지 폐구간이 있을 때 얘를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섹션 4.2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구분구적법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는 뭐가 핵심이었었냐면 등분을 했었죠. 나누는데 구간을 똑같은 길이로 나누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등분일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얘를 n등분하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3등 등분이 아니라 그냥 나눠요. 그럼 세 조각으로 나눈다. 뭐 여기는 이렇게 좀 짧게 하고 가운데를 좀 길게 하고 얘는 아주 짧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쨌든 간에 등분은 아니지만 하나, 둘, 셋,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처음 거를 갖다가 x 0 해갖고 그 다음 걸 x1, 그 다음 걸 x2, 맨 마지막 거를 x3라고 놓으면 그럼 3개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점은 몇 개가 생겨요? 3개로 나누면 점은 4개가 되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를 하면 n개로 나누면 n 플러스 1개의 점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n 플러스 1개를 그 아래 첨자 인덱스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하냐면 0에서부터 n까지로 이렇게 인덱스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놓냐면 a0인데 이렇게 쓰지 말고 a 그러니까 처음에 a가 있고 그 사이에다가 x1에서부터 x2 점점 이렇게 크게 끼워 나가서 xn-1까지 하고 맨 마지막에가 b인데 요 a를 x0로 놓고 맨 마지막 거를 xn으로 놓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라고 할 때 이 폐구간 AB는 다음과 같은 n개의 소구간 서브 인터벌이라고 하죠. 소구간 xk-1에서부터 xk까지로 단 k는 1에서부터 n까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x0, x1 그 다음 거는 x1, x2 해서 마지막에 x의 n-1, xn까지 이런 식으로 하면 n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지며 집합 P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놓냐면
맨 처음 게 a고 사실 그래서 그냥 x0부터 쓸게요. x0에서부터 x1 해서 땡땡땡 해서 xn까지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 끝은 a이고 여기는 b인 거죠. 요렇게 이거를 구간 a, b의 분할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파티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등분일 필요는 없지만 점을 그러니까 즉 그 선분을 n 조각으로 나누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점들을 분할이라고 한다. 요 정의까지 했어요. 그때 각 소구간에서 자, 여기까지가 일단 여기서 한번 잠시 이렇게 한번 끊어서 가고요. 이제 분할의 정의를 했죠. 소구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할 P에 대해서 일단 지금 제가 정적분의 정의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건데 책 순서를 일단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K번째 소구간 즉 x k-1에서부터 xk 요게 K번째죠. 0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요거에 한 점, 이미 한 점 xk 바라고 쓰는데 여기 그러니까 K번째 소구간이라는 걸 강조를 할까요? 아니면 일단 두죠. 이거에 이미 한 점 xk 바를 뒤에 어차피 쓰면 되니까 K번째 소구간의 대표점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임의점이라 한다. 자, 아직은 이게 왜 나오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 보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일단 또 한번 끊어지고 각 소구간의 간격을 델타 xk는 xk-xk-1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구간의 길이인 거죠. 그 구간의 길이를 K번째 소구간의 길이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그림에서도 다시 보다시피 이번에 n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a, b가 있는데 얘가 사실은 x0고 얘가 사실은 xn이고 x1, x2 이렇게 쭉쭉 해서 간격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등간격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걸 강조해서 x2 중간 어디쯤에 xk-1 여기쯤에 xk 해서 맨 마지막에 x의 n-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간격은 다 다르지만 그러면은 요 녀석은 델타 x1 요 녀석은 델타 x2 요 중간에 있는 요 녀석이 델타 xk 뒤쪽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요 인덱스랑 요 인덱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뒤쪽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길이가 들쭉날쭉 하겠죠. 이 소구간의 간격이죠. 그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P에 대해서 이렇게 벡터에서의 길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두 줄을 그어주면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맥시멈의 최대값인데 우리가 델타 xk들 중에서 제일 큰 걸 고르고 단 k는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놔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 분할 P의 길이
영어로는 norm이라고 합니다. 라고 한다. 네, 여기까지가 정의였어요. 근데 이제 뭐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림 4.8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A에서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가 전 단원에서는 이걸 n등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n등분을 할 필요는 없고 길이가 좀 들쭉날쭉하게 이런 식으로 해요. 했을 때 우리가 그 기존 섹션 4.2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있다고 쳤을 때 얘를 등분했었죠. 이렇게 등분 정말 똑같이. 예. 똑같이 등분했었어요. 근데 등분일 필요가 없고 일단 첫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여기가 똑같이 A, B라고 했을 때 등분을 했었고 또 하나가 왼쪽을 하든지 아니면은 오른쪽을 하든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만 이렇게 항상 무조건 해주든지 모자라든지 남든지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반대로 오른쪽으로만 가거나 이건 조금 그림이 잘못됐네요. 다 그림이 헷갈리니까 이렇게만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비슷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갔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여기는 중간 아무데나 골라요. 그래서 뭐 여기서 아무데나 고르고 여기서도 아무데나 고르고 여기서도 아무데나 고르고 이런 식으로 골라요. 그래가지고 여기 점에 올라가서 여기서의 높이를 계산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중간 어디쯤에 가서 여기서 함수값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이것도 어쨌든 간에 넓이의 합이죠.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의 4.3에 보시면 자 사실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용어나 기호가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 xk 바 이게 뭐였냐면 근데 얘는 k번째 소구간 xk-1에서 xk 요 안에 있는 그거에 대하여 합 어떤 합이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의 그 임의의 값을 이제 뽑아서 이렇게 썼고 함수값으로 집어넣고 델타 x 이렇게 한 값이 중요한데 이게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x의 k-1 xk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은 지금 요 높이가 뭐냐면 f의 xk의 바인 거고 여기 이제 요 사이에 xk 바가 있고 이 구간의 길이가 정확히 델타 xk가 되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죠?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죠. 그래서 그 넓이들을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다 더해준 거죠. 결국은 근사값이에요. 넓이에. 이거를 근데 이름을 붙여요. 어떻게 이름을 붙이느냐. 리만이라는 수학자가 했고요. 리만. 1800년대 아주 유명한 수학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리만 가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R을 따서 여기다가 함수 F에 의존하고 컴마 그다음 내 분할에도 의존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를 쓰고요. 이건 기호입니다. 기호
기호예요. 요거를 분할 P에 대한, 물론 폐구간 AB에 대한 분할이겠죠. 그거에 대한 함수 F의 리만 합, 리만이라는 수학자가 정의한 리만 합, 리만 썸이라고 부른다. 이라 한다. 네, 이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헷갈리시죠? 그래서 예제 4.4에 보시면 구간 마이너스 2에서부터 3까지 에서 정의된, 그냥 뭐 말은 안 쓰고 이렇게 있고요. 거기서 함수 fx를 어떻게 주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3 이렇게 있을 때,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함수 줬고 구간 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분할을 줘야죠. 분할을 어떻게 주냐면 p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3 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의의 점도 줘야 돼요.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대표점이라고 할게요. 대표점 또는 임의점. 대표점을 뭐라고 하냐면 각 소구간의 중점이다 라고 하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진 않겠고요. 요 수직선 위에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분할만 좀 살펴보면 이렇게 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여기까지는 이제 등간격인데 2가 안 들어갔죠. 바로 건너뛰어서 3 이렇게 가고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의 길이가 여기까지는 등간격인데 여기는 등간격이 아니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 대표점들을 어떻게 뽑았냐 하면 제일 첫 번째 구간에서는 맨 왼쪽 점을 뽑았고 아니군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다 중점으로 잡으니까 여기도 가운데점, 여기도 가운데, 여기도 가운데, 여기도 가운데 이렇게 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각각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5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거에 구하는 건 뭐다? 이때 리만 합을 구해라. 리만 합 한마디로 R의 F의 P는 얼마냐 이게 문제고요. 솔루션 그러면 R의 F의 P라고 하는 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인데 지금 점이 몇 개죠? 5개죠. 점이 5개라는 얘기는 4등분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등분은 아니고 4조각으로 나눴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4까지의 F의 XK의 바 곱하기 델타 XK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F의 X1 바 델타 X1 더하기 F의 X2 바 델타 X2 더하기 F의 X3 바 델타 X3 F의 X4 바 델타 X4 이렇게 놓으면 자 근데 각각 요게 뭐냐면 이게 x1 반 거고 x2 반 거고 x3 반 거고 x4 반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그리고 길이가 델타 x1은 얼마가 될 거냐면 1이 될 거고 얘도 똑같이 1이 될 거고 얘도 1인데 맨 마지막만 2가 되죠. 길이가. 그래서 써주면 f의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f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f의 2분의 1 더하기 f의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함수값을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f-2분의 3은 8분의 15 계산 생략할게요. 더하기 8분의 23 더하기 또 8분의 23 2차 함수죠. 그냥 계산하면 되죠.
더하기 F2 하면 3에서 2 빼니까 1이네요. 1 곱하기 2 이렇게 되면서 다 계산을 해보면 8분의 77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계산 문제가 됩니다. 비슷하게 예제 4.5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비슷하니까 하진 않겠습니다. 정의를 보면 정의 4.4에서 함수 f가 폐구간 AB 사이에 의해서 정의되는 함수다. 우리는 이제 공역이 실수인 것만 생각하기로 해요. 그러면 R로 가는 이런 함수라고 하자. 이때 F가 폐구간 A, B에서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리만 적분이 가능하다. 리만 인티그러블 하다. 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by definition 정의로 다음 극한값이 존재하면 리미트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고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고 f의 xk의 바 그리고 델타 xk. 자, 그러니까 지금 구간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구간의 길이도 내 맘대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점도 임의로 뽑고 예. 그걸 이제 근사 넓이를 해서 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넓이의 근사값이죠. 넓이의 근사값.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넓이라는 건 양수는 아니고 부호가 있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부호가 있는 넓이라고 표현할게요. signed area. 왜냐면 제가 이제 편의상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위에 있는 것만 그렸는데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 A, B가 있을 때 뭐 이렇게 적당히 쪼개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뽑다 보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음수가 나올 수가 있죠.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부호 자체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근데 중요한 건 리미트를 무한대로 보내니까 어차피 되게 잘게 쪼개는 거예요. 되게 잘게. 다 잘게 쪼개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등분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리만 지금 이 부분이 시그마를 했던 저 부분이 사실은 뭐였었냐면 이게 리만 합의 F의 P 이렇게 쓴 거였죠. 물론 사실은 임의의 점에도 의존해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XK 바에도 의존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녀석이 존재 가능하면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죄송해요.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조금 다른데 P의 놈이라는 걸 배웠죠. 네, 그 분할의 크기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내가 쪼개는 걸 막 이상하게 쪼개도 되는데 결국은 모든 소구간들의 길이가 다 0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잘게 쪼갠다는 얘기죠. 이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를 리만 적분 가능하다라고 그냥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하고 다음 식으로 이때 이게 존재하면 그 극한값을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로 표기한다. 네, 이렇게 돼서 즉 달리 말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는 똑같이 적으면 되죠. 리미트 p의 크기가 0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의 xk의
바에다가 델타 x k. 기호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이를 정적분이라고 부른다. 해라 한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폐구간에서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들의 모임, 함수들의 집합을 리만의 r을 써서 r 괄호 열고 a, b라 하자, 표기하자. 그래서 요것도 정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5까지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근데 이제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긴 해요. 크게 다르지 않다. 단 두 가지 측면을 빼고요. 두 가지 차이는 등분이 아니다. 그리고 임의의 대표점을 뽑았다. 요 두 가지만 차이가 난다. 요 두 가지가 차이점이다. 차이는 이게 두 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정의가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 성질을 조금 보면 결국은 넓이라서 정리 4.5가 있는데 저거는 정리가 아니라 정의죠. 정의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자, 그래서 정리, 정의 약간 애매해요 이거. 어쨌든 4.5에 보시면 1번은 정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인데 그림을 그냥 그려보시면요.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 위아래로 이렇게 걸쳐서 있다. 그랬을 때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 up 부분이 있고 down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위쪽의 넓이를 area인데 up 부분, 아래쪽의 부분의 넓이를 area의 down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윗부분의 넓이는 그냥 그대로 해주고 아랫부분은 넓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양수죠. 근데 이거는 빼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 down. 네. 이거는 정리죠. 이 부분이 정리예요. 그리고 밑에 할 2번하고 3번은 이거는 이제 정의라고 보셔야 되는데 얘는 인테그랄 a에서부터 a까지 fx dx 그냥 이제 x를 생략 생략했죠. 얘는 그러니까 시작점 끝점이 똑같으니까 이거를 그냥 0으로 정의한다. 사실 정리라고 봐도 되죠. 네. 이거는 정리라고 봐도 되긴 하고요. 정의로 봐도 되고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거는 증명이 가능한데 사실은 아니 이거야말로 정의죠. 네, 정의죠. 정의를 구간을 바꿔서 b에서부터 a까지 fx dx에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된다. 그냥 이렇다는 성질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의 선형성 이런 거는 뭐 당연한 것들은 제가 넘어갈게요. 정리 4.6에 보시면 F와 G가 둘 다 구간에서 적분이 가능할 때
해구간 AB에서 적분 가능할 때 A번 모든 x에 대해서 fx가 항상 0 이상이면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한 게 그러니까 적분을 해도 항상 0 이상이다. 결국은 넓이라는 것만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증명은 안 하고요. 이렇게 되고 거기서 이제 조금 파생되는 게 fx보다 gx가 더 크거나 같다.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fx를 하고 적분한 거랑 a에서 b까지 gx, dx를 적분한 게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마지막으로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있을 때 이걸 다 계산하고 적분을 한 거랑 아예 처음부터 fx에 절대값을 씌우고 적분해 준 거의 값을 비교하면 저쪽이 더 크거나 같다. 마지막 것만 한번 살펴보면요. 마지막 것만 한번 이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다 양수거나 다 음수일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다 위에 있거나 다 음수일 때는 뭐 어떻게 절대값을 해도 어차피 똑같은데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런 식으로 두 개 걸쳐 있을 때 그러면은 얘를 제가 윗부분을 제가 뭐 P 이 아랫부분을 Q 이렇게 할까요? 넓이를 각각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될 거냐면은 P-Q가 된 거고 절대값 한 거죠. 근데 얘는 반면에 애초에 절대값을 하면 대칭이 되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얘는 P 플러스 Q가 되잖아요. 양수 PQ를 이건 다 더해버린 거고 얘는 여기서 약간 상쇄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이 더 크거나 같다. 요거는 좀 중요한 부등식이죠. 다른 거는 그렇다 치고 자 그런 식으로 되고요. 넘어가서 그리고 정리 4.7에서 보시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하면 제가 c를 아무 데서나 a에서부터 b까지 가는데 중간에 하나 c를 끼고 c를 억지로 끼고 이렇게 fx dx 이렇게 해도 값은 같다. 단 이런 조건이 달려 있긴 한데 사실 이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빠질 수 있는 조건이라서 제가 안 적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직관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있을 때 A, B 있으면 뭐 여기 있는 경우가 생각하는 게 편하겠죠.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를 더한 게 한꺼번에 계산한 거랑 같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리만 적분이라는 거를 뭔가 리만 합이라는 걸 배워서 그게 뭔가 수렴하면 그걸 리만 적분이라고 했는데 항상 적분 가능한 것은 아니고 불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거를 꼭 아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얘를 한번 보시면 책에 나온 얘는 언급만 할게요.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x분의 1 단 x가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정의하고 여기는 1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고 하면 증명하진 않겠지만 f는 0,1에서 리만 적분이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F가 유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때문이다. 유계라는 말 자체가 지금 처음 나왔죠. 자, 이거 나중에 6장에서도 다루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대충 이 개가 경계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f에다가 함수값을 집어넣었는데 그거의 절대값을 하면 얘가 항상 어떤 상수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이제 유계라고 불러요. 근데 쟤는 y는 x분의 1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억지로 원점에서 하나 정의를 해준 이런 함수인 거잖아요. 이렇게 억지로 정의해준 함수인데, 문제는 얘가 아무리 해도 이쪽에 발산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세한 건 넘어가고요. 책에 있어서 그냥 언급했고요. 적분 정리를 해서, 자, 요거는 이제 조금 중요하니까 해볼까요? 정리 4.8에 보시면 만약에 유계 함수 f가,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갇혀 있다는 딱 어떤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유계 함수 f가 유한계의 점을 제외하고 연속이면 f는 물론 이제 처음에 a, b에서 정의된 이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얘는 a, b에서 리만 적분 가능하다. 보통 리만을 생략하고 그냥 적분 가능하다라고 씁니다. 특히 그러니까 그냥 다 빼고 그냥 연속이면 당연히 돼요. 고등학교 때 연속 함수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 유한계 점을 제외하고는 해도 돼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다가 끊어지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고, 또 끊어지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고, 근데 이제 가다가 어딘가 이렇게 갇혀는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갇혀 있다고 치면 위아래가 이렇게 적당히 어딘가에 갇혀 있는, 얘도 이렇게 가서 어딘가 갇혀 있어야 돼요. 적당히 갇혀 있어서 이 바운드 안에서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지더라도 넓이를 따지면 얘는 적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가능하다.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인데 뭐 사실 한 점 빠지는 거에 별 문제 없고, 여기까지 넓이하고 끊어진 부분에서도 이 넓이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제 4.6에서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 더하기 1 dx를 계산하여라. 자, 사실은 뒤에 가면 이거 다 공식으로 그냥 할 건데 지금 이제 정의를 막 배웠으니까 해볼게요. 그래서 원래 이제 등 간격으로 할 필요가 없는데 등 간격으로 하면 당연히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그래프가 간단하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어서 y는 x 더하기 1의 함수는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구간이 0에서부터 1까지, 여기가 1이고 여기까지 1까지.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 보면 결국은 이렇게 있어서 1, 2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얘를 n등분하면 편하게 n등분하죠. 하나, 둘, 뭐 셋, 넷, 5등분 정도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쪼개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0, 1인데 얘가 x0고 얘가 xn이고 x1, x2, 땡땡땡, xn- 이렇게 쪼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그 분할 P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0, n분의 1, n등분을 해서 그냥 n분의 2 해서 n분의 n-1 마지막으로 n분의 n 이게 1인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델타 xk는 그러면 그냥 전부 다 n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xk 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 구간 중에서 아무데나 뽑으면 되는데 편하게 그냥 k번째 xk 자 그러니까 지금 얘가 x0고 얘가 x1이고 중간에 빠졌지만 여기 이제 n분의 k가 있을 거고 얘가 xk인 거죠. x2 해서 xk 여기 xk n-1 얘는 xn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그냥 n분의 k 즉 가장 오른쪽 값 xk의 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xk-1에서 xk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뽑아도 되는데 그냥 끝에 있는 걸 똑같이 뽑았어요. 이렇게 뽑으면 그렇게 뽑았을 때 리만 합은 계산해 보면 아무거나 다 수렴하니까 그 중에 계산하기 편한 걸 뽑은 거예요. 이거는 그것만 강조를 해둘게요. 이 녀석을 계산하기 편한 값을 뽑은 거예요. 그렇게 뽑으면 그때 리만 합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xk의 바에다가 델타 xk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fx가 x 더하기 1이니까 일단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오고 집어넣으면 n분의 k에다 더하기 1이 그대로 올 거고 얘는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시그마 n 제곱분의 k 더하기 시그마 n분의 1 k는 1에서 n은 똑같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k에 대한 거니까 n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 n 제곱분의 1을 밖으로 빼줄 수가 있죠. 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c 하면은 그냥 얘는 c만 똑같이 n번을 더해준 거니까 얘는 c 곱하기 n.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되죠. 주의하셔야 될 건 이게 1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는. 아무튼 개수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번 더 쓰면 n 제곱분의 1이 나오고 여기는 시그마 k 더하기 얘는 마지막 거는 그냥 n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죠. 지금 이게 상수 c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시그마 k는 우리가 뭔 걸 알고 있냐면 2분의 n 플러스 1인 걸 알고 있고요.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서 n이 하나 약분되고 나면 결국 뭐가 나오죠? 2n분의 n 플러스 1 더하기 1이 나와요. 근데 이거에다가 전체 이제 리미트를 붙이면 리만 합에다가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분의 n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니까 저 부분이 2분의 1로 가고 더하기 1이 돼서 2분의 3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직접들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